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한국 부부 10상 중 8상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 현실이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젊은 시절에는 나중에 잘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다가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이제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 특성상 직장 생활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던 세대가 많아서 은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비책과 마음가짐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사실 은퇴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돈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닥쳐보면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부터 일상의 리듬, 건강 문제까지 한 번에 충격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부부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 도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서로를 원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각자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해져서 불안이 커지기도 해요.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은퇴 후 갈등을 겪는 부부를 여러 봤는데요.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부부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자며 막연히 꿈꾸던 로망이 현실에서는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갈등의 씨앗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매일 함께 있고 싶었던 거 아니었느냐라고 묻고 싶겠지만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밀착이 주는 답답함이에요. 그동안 직장 다닐 때는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떨어져 있으니 별다른 충돌이 없었어도 은퇴 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딪히며 사소한 언쟁이 잦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사례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우리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취미 충돌 부부. 김씨 60세 부부는 은퇴하기 전부터 각자 로망이 있었대요. 김씨는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은퇴하면 바다 근처로 이사가서 하루 종일 낚시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반면 부인께서는 그동안 바빠서 못 다녀본 여행, 못 즐겼던 취미를 마음껏 하겠다고 기대했죠. 막상 은퇴하고 보니 김씨는 정말로 낮이든 밤이든 낚시에만 전념하려 해서 집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이랑 함께 가볍게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정작 남편은 난 낚시할래 이 말뿐이니 불만이 엄청 쌓였어요. 결국 둘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결국 당신은 나랑 보내는 시간엔 관심 없고 자기 취미만 챙긴다라는 원망과 짜증만 남게 됐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문제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각자 원했던 은퇴 생활을 누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는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한쪽만의 취미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다 보면 상대방은 빈틈만 남은 일상을 맞닥뜨리게 되고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엮이면 당신이 저 낚시 장비 산다는 둥 돈도 자꾸 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싸움이 번지기도 하죠. 두 번째 사례 경제적 불균형 부부. 박씨 65세는 직장 생활 35년을 묵묵히 이어왔고 부인께서는 가정에 전념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박씨의 급여로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노후 대비라는 걸 별도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했고 퇴직금도 잘 모으다 보면 나름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고 은퇴 후 매달 꾸준히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연금도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빠듯하다고 느껴지니 갑자기 걱정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경제적 책임을 밀어요. 박 씨는 당신도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부인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대비를 했어야지라는 식으로 말다툼이 커집니다. 결국 이 부부는 급하게 주택연금을 알아보거나 작은 가게라도 차리자며 대출을 알아보지만 이미 늦었다 싶을 만큼 불안감이 커져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직장 다닐 때 조금만 더 모으거나 투자할 걸 하는 후회인데, 이 후회가 뒤늦게 찾아와도 해결이 쉽지 않죠. 게다가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원망만 하다 보면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의 돌봄 부담 부부. 정씨 63세 부부는 본인들이 은퇴하면 드디어 자유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리라 기대했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어느 정도 독립까지 시켰으니 이제 자기네 인생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들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씨 부부가 양쪽 어르신을 돌보는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시는 어르신 세대가 많아진 데다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서적 고민이 크고 주위 친척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 결국 돌봄의 부담이 은퇴한 자녀에게 집중되는 거죠. 이때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협력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갈등이 많아요. 한쪽 부모는 남편 쪽, 한쪽 부모는 부인 쪽이니 왜 우리 부모만 내가 싫은 티를 내느냐,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 등등 예민해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부부 둘 다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완전히 젊은 건 아니니까 어르신 돌보기가 몸도 마음도 버겁죠. 결국 돌봄에 시달리다 보면 애초에 바라던 은퇴 후 로망은 저만치 달아나고 이건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 시작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 쉬워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느껴지죠?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 안 가니 편하다가 아니라 인생의 한 단계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생의 주기가 시작되는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걸요. 그 전환을 잘 치러내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예적금 투자 등을 미리 점검해 놓고 예상 생활비와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약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든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건 서로 내가 계획이 없었어 하고 비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미리 재무 설계나 재정 상담을 통해 솔직하게 현황을 점검하는 걸 추천해요. 관계 소통 준비.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같이 하면 좋은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율해야 해요.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함께하는 법을 몰라서 벌어지는 갈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모르고 지나갔던 작은 습관들이 은퇴 후엔 사소한 트러블이 되기도 하니까요. 건강 돌봄 준비. 자기 몸도 챙기기 힘든데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돌봄이 필요해질 상황이라면 더욱 준비가 필요해요. 요양시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나 제도를 알아본다든지 미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분담 방안을 얘기해보는 식으로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좋아요. 돌봄 문제가 닥치면 체력, 정신력 모두 빨리 소진되니까 부부 둘이서 감당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와요. 주변 자원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결국 은퇴 전부터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 아니냐, 우리처럼 이미 은퇴를 했거나 코앞인 부부들은 늦은 거 아니냐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히 대화를 시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걸음은 우리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재정 상황, 가족 관계, 내 몸 상태, 그리고 은퇴 후 계획했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현실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세요. 이미 부부 사이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전문가, 재무 상담가, 부부 상담가, 심리 상담사 등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핵심은 절대 혼자서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하죠. 비록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했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단 차근차근 일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령 아침 식사 후에 한두 시간은 각자 취미 공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본 뒤 가벼운 산책을 하자 같은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탓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하나씩 계산해보면 막연한 불안도 조금씩 줄어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도 조금씩 극복 가능한 도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작은 개선점부터 찾아가다 보면 무너졌던 부부 관계와 생활도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들 하잖아요. 예전에는 60세면 이미 노년의 문턱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60세도 중년이라 부르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니 은퇴 후에도 몇십 년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가 어떻게 그 시간을 구성하고 사용할지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십상 중 8상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을 재설계해보자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부부가 함께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알고 준비하고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걸 풀어내고 진짜 나와 너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현실적인 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